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 만나서 평안한 시간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밖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가운데 한 구석에는 계속 주식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 이거는 직업병이라기보다 취미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저 같은 어떤 이상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역전하겠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의지는 바로 뭐냐면, 목표의식이라고 한다면은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찾고 싶고, 찾았을 때 그 희열, 막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에너지가 또 다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찾게 만들고, 또 뭔가를 공통점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력 매집주의 급등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매각 이슈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제가 둘러보면서,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웬만한 급등주들을 쭉 다 훑어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공통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집된 세력주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을 많이 봤습니다. 차트만 보냐 이놈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세력들 입장에서 이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집된 거를 이제 올려서 큰 급등과 함께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그들도 그들의 가격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평단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고 차트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트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매집된 세력주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바닥을 횡보를 하는데, 바닥 횡보, 박스하는 횡보가 짧게는 최소한 6개월이 돼야 되고,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이 된다면은, 좀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횡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등의 시작은 언제냐? 이 급등이라면 상승인데 좀 강하게 상승하는 걸 우리는 보통 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승의 그 각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급등 혹은 급등주 매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박스를 돌파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의 타이밍은 보통 이런 경우에 저는 세 가지를 딱 분류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박스를 횡보하는 박스 안에서의 최대한 낮은 가격이어야 되고, 그 낮은 가격 중에 추세를 돌파하는 위치. 자, 무슨 말이냐? 그리고 급등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상승의 눌림목. 자, 이게 보면은 말로만 들어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차트의 모양을 손으로 그렸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이해 양해해 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락을 합니다. 이 주황색 선은 추세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황색을 그은 거고요. 이 까만색 선이야말로 이제 캔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캔들이 옆으로 좀 진행되다가, 자, 여기 추세선을 맞고 다시 떨어졌고요. 추세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이번엔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상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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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선, 하단선, 하단선 이렇게 박스의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이 진행이 지금 한두 달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이 힘들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진행이 돼야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박스를 만들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밑으로 떨어질 때 고점을 연결한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다가 이 박스의 하단부 쪽 이쪽이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일반적으로 추세 뭐 상단선까지 갈 수 있겠지만 가지 않는 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수익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두 번째 또 다시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되 박스의 하단선과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공략하라. 이제 별 1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별 1이 되겠네요. 박스 내 최대한 좀 낮은 가격에다가 플러스 추세 돌파하는 시점. 이게 바로 조금 더 안전한 매수의 자리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급등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쯤에 돼가지고 이제 박스를 돌파하기 직전 되면 이제 요런 상승의 자리는 주로 그동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터집니다. 터지면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크게 터지면서 종가상 이 그동안 눌러줬던 이 매물대를 종가상으로 딱 캔들이 딱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딱 마무리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이제 요 부분은 돌파한 그 자리 바로 별 2번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급등 시작의 시점입니다. 박스를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 그 박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돌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인 매수의 어떤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의 눌림목, 그러니까 한번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자, 이런 박스에서 눌림목, 2차 상승 하고 난 뒤에 이 박스의 눌림목, 이런 자리는 상승의 눌림목, 이 자리는 별 3이죠.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가 안전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린 요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고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조금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급등주 매매에 대해서요. 자, 종목은 대양금속입니다. 최근에 매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8월 6일자에 주요 공시에는 드디어 대양금속이 매각을 추진하기 결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전에는 매각이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옆으로 행보하면서 왠지 뭔가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포착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차트는 오히려 이런 호재라든지 그런 급등 이전에 어떤 미리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미리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이게 주봉이고요. 지금 그림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제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자, 대한금속입니다. 먼저 길게 바라봐야 됩니다. 길게 바라봐야지 어느 정도 가격의 위치, 매물대와 지지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추세를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는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저점을 연결한 선. 요 선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고 평행되게 똑같이 선을 그어서 한번 그냥 여기에다 맞춰서 그냥 그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점이었고요. 그죠? 여기는 고점이었고, 저점이었고, 고점이었고. 근데 이 고점을 터치한 이 자리가 다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돌파가 지금 나왔죠. 옆으로 횡보를 하든 위로 올라가든 어쨌든 돌파가 현재 여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추세는 전환이 된 상태죠. 그리고 한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언제냐라는 거죠. 이미 이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이고요. 자, 여기가 맞으면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자, 여기가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가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하단 찍고요. 다시 여기 올라가지고 상단 찍고 다시 여기 상단 찍고 상단 찍고.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왔죠. 별 1번입니다. 별 1번. 가격은 좀 최대한 좀 낮은 자리,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돌파한 자리.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언제든지 만들어주죠. 짧게는 여기, 뭐 길게는 중간, 여기 뭐 자기가 편한 대로 보고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자면,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고점을 연결한 자리, 혹은 고점을 연결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1번이 보이고요. 지금 주봉상입니다. 1번을 보면 조금 더 달라 보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돌파하는 자리죠. 돌파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오르는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눌림목이 어디인가, 이건 별표 2번이고요. 이거는 별표 3번입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아래에서 이제 이런 느낌도 있죠.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거는 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주봉상 이제 그동안 없었던 거래대금입니다. 그동안 가장 높았던 거래대금보다 훨씬 높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죠. 종가상 캔들이 돌파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인데, 눌림목이 주봉상 봤을 때는 5일선을 지금 계속 타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잡는 건데, 주봉상으로 잡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주봉으로 잡는 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돌파할 때 이 종가상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데, 자, 여기 돌파한 자리에서 고점까지 무려 70% 정도 수익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한 우리가 매수 매도 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서 지금 노란 박스가 보이죠? 이 노란 박스 안에서 선이 좀 지저분하지만 익숙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맞으면 떨어지는 자리였어요. 자, 이 박스 안에서 하단부 저점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 이런 자리는 하나 보이죠? 여기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최대 상단선까지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욕심이죠. 여기 지금 윗꼬리를 살짝 주고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장중에 잠깐 딱 터치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뭐 이전 고점 언저리 정도 부근에서 수익을 챙긴다, 최대한 뭐 50% 이상을 챙긴다, 이런 전략 좋은 것 같고요. 다시 또 고점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고점 맞고 떨어진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때, 이때 매수를 하면 또 이전 고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아래 언저리에서 우리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자, 가장 높은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대금으로 이제 강하게 치솟아 오르죠. 자, 이제 돌파할 때 이제 매수 포인트, 이제 두 번째 별 2를 좀 봐야 되겠죠. 가까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가 나왔어요. 자, 이 양봉이 지금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종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그 다음날 이렇게 윗꼬리 줄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에서 잡아주면은 여기에서는 살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대충 이 자리에서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권 1차 상승 이후에 이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캔들이 안 보이는데 3차 상승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이평선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횡보하되, 자, 10일 이평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자, 10일 이평선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더블 바닥을 만들 때 10일 이평선을 딱 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라갔었어요.
21선은 터치하지 않았고요. 아직. 마찬가지 2차 상승 이후에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자, 21 이평선, 11 이평선을 깼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11 이평선을 깨주는 옆으로 횡보할 때는, 그때는 좀, 눌림목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파할 때 이때가 별 2가 되고요. 여기가 별 3, 여기도 별 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급등주나 이런 강한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1차, 2차 혹은 뭐 많이 가면 3차 상승까지도 보여주지만 그 뒤로 만약에 깨진다면 어떤 특정한 이평선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깨지면서 옆으로 흘러가거나 옆으로 횡보하게 된다면은 그런 옆으로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의 그 조정이 끝나는 걸 보고 난 뒤에 다시 돌려질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일 이평선 아직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오르다가 3차 상승 올라서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20일 이평선 만약에 깬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깨는 거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21 이평선이 만약에 깨진다, 터치한다면은 그때는 수익 구간이면 어느 정도 빨리 좀 수익을 챙기자. 만약에 수익이 아니고 좀 본전 정도면은 일단은 빠져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자는 건데 저는 이렇게 2차 상승 정도까지만 이 하단에서 2차 상승 정도까지만 우리가 매수하는데 좀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하자는 거죠. 자, 3차 상승 이후로는 얘가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박스를 만들고 옆으로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떨바닥 한 번, 두 번 만들고 곧바로 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떨바닥 만들고 이전 고점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왜 그러냐고요? 제가 노가다로 다 하나하나씩 둘러봤기 때문에 네,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햇님이 떴습니다. 여기 햇님이 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횡보하는 구간과 이 박스 이렇게 1차, 2차, 3차 올라가는 요까지는 햇빛이 비쳐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구간에만 우리가 매매를 하고 한번 꺾이게 되면 자, 여기 뒤로는 그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늘에서 매매하지 말고 햇빛이 비치는 그 양지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높은 가격에 사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고요. 수익을 낼 때도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내고, 멘탈도 흔들리는 게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은 한 번, 두 번 좀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와 비슷한 어떤 패턴의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많은 수익 내시고요. 추석에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